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귀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맹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위기 앞에서 냉정하게 등을 돌릴 때 한 국가는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될까요? 여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미국의 동맹이었던 그들은 중국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수백 척의 중국 어선들이 아르헨티나의 바다를 유린하며 하루 300톤의 오징어를 약탈했고 파타고니아의 하늘에서는 정체불명의 전파가 자국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주거는 사라지고 있었고 국가는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한 아르헨티나인이 먼지 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50년 전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한국인들이 파타고니아의 황무지에 남겼던 약속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 작은 약속이 50년 후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는 기적이 되었을까요? 단 한 번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꾼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2시 45분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국방부 위기 통제실. 붉은 경광등이 일제히 켜지며 하얀 벽에 붙은 세계 지도 위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국 원양선단 37척,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 수역 진입 확인, 참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전투기 2편대를 긴급 출격시켜 경고 사격으로 밀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스크린 좌측 상단에는 냉혹한 현실을 알리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가용 항공기 0.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국방차관으로서 우리 공군이 이토록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F-16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과거 포클랜드 전쟁의 앙금을 이유로 우리의 간절한 요청을 무시했고 유럽 국가들 또한 정치적 리스크를 운운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쪽 파타고니아 고원에 버젓이 세워진 중국의 우주 관측소, 그 거대한 안테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체불명의 신호가 우리 군의 통신망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이치 확인이 불가능한 블랙존이 지도 위에 나타났습니다. 차관님, 통신이 계속 끊깁니다. 중국 기지에서 발신되는 교란 전파로 추정됩니다. 젊은 장교가 보고할 때 그의 눈빛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땅 위에 세워진 저 거대한 구조물이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대서양 어장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들은 중국 어선단에 둘러싸여 쫓겨났고 군의 구조 헬기는 통신 두절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경 초소에서는 감시 드론이 추락했고 해안 레이더는 원인 모를 고장으로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철저히 고립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무방비 상태가 되었는가 속으로 되뇌며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눈앞에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국방차관이라는 직책이 제 감정을 억누르게 했습니다. 대신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린 버려졌다.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이 땅조차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는 이 파타고니아의 하늘과 바다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절망의 밤이 제 신념을 송두리째 바꾸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이 밝아 지친 몸을 이끌고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벽에는 낡은 미라주 전투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 공군의 자랑이었죠. 공군 정비사였던 아버지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 전투기들을 정비했다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프랑스제 미라주, 미국제 스카이호크, 영국제 캔버라 폭격기. 우리의 군사력은 언제나 서방의 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것이 곧 힘이고 신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모두 우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국 우주관측기지 계약서 2014년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50년간 부지 임대 및 치해법권 보장,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 접근 제한. 이것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영토 할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좌파 정권은 자주 외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중국의 돈 5천만 달러의 파타고니아의 주권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적 우주 개발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의 거점을 스스로 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신자들,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파타고니아의 리오 가에고스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아버지는 생전에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이 파타고니아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왔었단다. 한국인들이었지. 저는 그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작은 아시아 나라가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 그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973년 11월, 파타고니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동양인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뒷배경 황무지에는 작은 표지판이 박혀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이민 정착 건설 예정지.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약속. 그들은 땅을 빌리러 온 게 아니라 땅을 지키러 왔다. 돈으로 주권을 사려는 자들과는 달랐다.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와서 땀으로 이 땅과 약속을 맺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50년 전 한국인들은 정직하게 왔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불모지를 개간하여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되어 세금을 냈고 병역의 의무까지 다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뇌물과 비밀 계약으로 우리의 주권을 침탈했습니다.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74년 리오 가에고스 지방신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이민자들, 밀수학 대성공, 불모지가 황금 들판으로.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이민자 김창수 씨는 우리는 이 땅의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싶다. 아르헨티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으니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 땀 흘려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주권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 말입니다.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철, 대한민국 방산 수출 제안서. 최근 무역관에서 보내온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한번 훑어보고 구석에 처박아 뒀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첨단 무기를 만든다고? 삼성텔레비전이나 현대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그렇게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모두 등을 돌린 지금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1973년 파타고니아에서 시작된 양국의 인연을 기억하며 이제 하늘과 바다를 함께 지키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잊혀진 약속을, 제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FA-50 경공격기, 초계함, 대공 미사일 시스템. 스펙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계약 후 3개월 내에 초도 물량 인도 가능, 석 달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이라면 최소 2년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지 정비시설 구축 및 기술 이전 포함. 아르헨티나가 독자적 운용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면 지원.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안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달리 선택지가 있는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타고니아에서는 중국의 감시 전파가 퍼지고 있을 테고 대서양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쫓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본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겠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낸다. 그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자 생존 방식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국방산청에 연락을 취해 주시오. 최대한 빨리.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정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뛰어내리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아르헨티나의 운명을, 그리고 남미 대륙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것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 차관님, 제정신이십니까? 육군 참모총장 로베르토 구티에레스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한국, K-팝이나 만드는 나라에서 무기를 산다고요. 해군 참모총장도 가세했습니다. 차라리 러시아나 인도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들은 실전 경험이라도 있지요. 공군 참모총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FA-50.
그거 훈련기 아닙니까? 진짜 전투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중국과 맞서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시끄럽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프랑스가, 독일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얼마나 문을 두드렸습니까? 결과가 어땠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파타고니아에서는 중국이 우리 영공을 제 집처럼 감시하고 있고 대서양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방제 무기가 아니면 체면이 안 선다는 그깟 자존심 때문에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까?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안하지만 한국 무기는 우리 급에 맞지 않아서 영공을 포기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구티에레스 총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국이 정말 석 달 안에 무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도라도 해봐야죠. 저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서울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의 박준영 수출지원단장이 나타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인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바네스 차관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스페인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습니다. 보통 아시아 국가들은 영어로만 소통하려 하는데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박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석 달 안에 전투기 인도가 가능합니까? 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달 반이면 충분합니다. 네. 뭐라고요?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FA-50 양산 라인이 현재 가동 중이고 아르헨티나 사양으로 개조하는데 1달, 태평양 횡단 비행에 2주, 현지 적응 훈련에 1달입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소 2년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그들은 주문을 받고 나서야 생산을 시작하죠. 저희는 다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체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구티에레스 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최신 전투기와 맞설 수 있습니까? 박 단장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 핵심 부품은 모두 검증된 서방제입니다. 게다가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이미 운용 중입니다. 그들 모두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죠.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격은요? 대당 3,500만 달러. 미국 F-16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번엔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렴하다고요?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싸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효율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박 단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1973년의 인연을 기억합니다. 1973년이요? 네, 파타고니아 한인 이민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아르헨티나 땅에 정착할 때 아르헨티나 정부가 보여준 환대와 기회를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조건을 제안합니다. 계약금 20%만 지불하시면 즉시 생산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5년 분할 상환. 그리고 그가 21번 고르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현지 정비시설은 무상으로 구축해드리고 조종사 훈련은 무료, 10년간 부품 공급을 보장하겠습니다. 구티에레스 총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조건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팝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저희가 그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제안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계약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결정하시면 내일 저희 팀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발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구티에레스 총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이건 도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시잖소. 그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한국산 전투기 도입 검토. 서방 언론들의 반응은 조롱 일색이었습니다. CNN은 절망적 선택이라고 했고, BBC는 K-팝에서 전투기까지 한국의 과대망상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바네스 차관, 재고해보시죠. 한국 무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이 F-16을 팔겠습니까? 그건 영국과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격려가 왔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이바네스, 잘 결정했네. 우리도 한국산 초계함을 쓰고 있는데 매우 만족스럽다네. 자네도 곧 경험하게 될 거야. 중국 어선단 단속에 아주 효과적이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특별기가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기술진 20명과 계약서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틀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우리는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D-90분.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단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바네스 차관님, 오늘부터 정확히 90일 후 아르헨티나 공군은 새로운 날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D-75분. 한국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FA-50 기체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작업 중입니다. 아르헨티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저희의 자존심입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D-60분. 새벽 3시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님, 중국 어선단 87척이 EEZ 남쪽으로 남하 중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응 가능한 함정은 낡은 구축함 2척뿐입니다. 역부족입니다. 막막했습니다. 정말 60일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때 한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더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D-45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FA-52대 아르헨티나 공군 도색 완료. 시험 비행 성공. 보내온 영상 속에는 하늘색과 흰색의 아르헨티나 국기색으로 칠해진 전투기가 한국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D-30분. 아르헨티나 조종사 12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한국 공군의 환대는 마치 형제를 맞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이미 훌륭합니다. 저희는 그들이 FA-50과 하나가 되도록 도울 뿐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공군 교관의 자신감 넘치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D-21분. 새벽 2시 또 긴급 전화였습니다. 파타고니아 중국 기지에서 강력한 전파 방해. 군 통신망 30% 마비. 중국은 이제 대놓고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며칠 안에 전투기가 도착할까? 도착한다 해도 과연 저 막강한 중국에 맞설 수 있을까? 의심이 피어오를 때 조종사 훈련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조종사 하나가 유창한 한국어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발사,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명중률 95%. 한국 교관들이 환호했고 우리 조종사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하늘을 지키는 이들의 마음은 통하는 듯했습니다. D-7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FA-50-12대 한국 사천 기지 출발 새벽 5시, 편대는 18,000km에 달하는 태평양 횡단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각 기체에는 우리 조종사와 한국 교관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D-3분. 이스터섬 통과, 칠레 영공 진입. 드디어 남미 대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공군이 에스코트를 자청했습니다. 그들 역시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D-1분.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내일 도착한다. 정말 90일 만에 온다. 시민들이 공항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 오후 2시 30분, 공항 관제탑에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컨트롤, 여기는 코리아 편대, 아르헨티나 공군 FA-50-12대, 귀환을 요청한다. 귀환. 그들은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오는 비행기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다고. 코리아 편대, 환영한다. 활주로 35번, 착륙 허가. 역사적인 귀환을 축하한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습니다. 공항 전망대에서 지켜보던 제 눈에 남쪽 하늘에서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점들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선명한 하늘색과 흰색의 기체로 변했습니다. 12대의 전투기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공항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활주로에 터치다운하는 순간 공항 전체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바 아르헨티나, 비바 코레아.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캐노피가 열리고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우리 공군 소령 카를로스 멘도사였습니다. 그는 기체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활주로에 입을 맞췄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새로운 날개를 달고 그 옆에서 한국 교관 이성호 중령이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짧고 굵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차관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90일. 그들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전투기 도착 2주 후 새벽 4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중국 Y-8 정찰기 2대 파타고니아 상공 침입. 스크램블,
리오 가에고스 공군기지에서 멘도사 소령이 이끄는 FA-52대가 굉음과 함께 이륙했습니다. 출격 명령 후 이륙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 새벽에도 기지에 남아 대기하던 한국인 정비사들 덕분이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새벽 하늘에서 마주한 중국 정찰기는 명백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영공을 넘나들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항공기, 즉시 아르헨티나 영공을 이탈하라. 멘도사 소령의 경고에 중국기는 오히려 급선회를 하며 우리 전투기의 성능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FA-50은 놀라운 기동성으로 중국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멘도사가 미사일 로곤을 하자 중국기 조종사는 당황한 듯 전자전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강력한 재밍 전파가 쏟아졌지만 FA-50의 조종석에서는 시스템 이상 없음. 로곤 상태 유지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탑재한 최신 전자전 대응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다. 30초 내에 이탈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차가운 최후 통첩에 마침내 중국 정찰기는 꼬리를 내리고 공해상으로 도주했습니다. 작전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0분 후 더 많은 중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최신의 전투기 J-14대를 포함한 6대의 편대였습니다. 전기체 긴급 발진, 가용한 FA-58대가 모두 출격했습니다. 수적으로도 기체 성능 면에서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제 손에 땀이 찼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8대의 FA-52 일제히 급상승하며 태양을 등 뒤에 두는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준 전술이었습니다. 역광 때문에 시야가 차단된 중국기들이 당황하는 사이 우리 편대는 마치 콘도르가 먹이를 낚아채듯 급강하며 적기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로곤, 로곤, 로곤. 8대의 FA-52 동시에 중국 전투기들을 조준하자 그들의 조종석에는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을 겁니다. 잠시 후 혼란에 빠진 중국 편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하늘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르헨티나, 한국산 전투기로 중국의 영공 침범 성공적으로 저지라고 보도했고, CNN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 K방산이 중국을 막아냈다고 전했습니다. 하늘에서의 승리는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석 달 후 약속대로 도착한 한국산 초계함 2척은 바다에 치타라 불릴 만큼 날렵하고 강력했습니다. 이 작은 함정들은 중국 어선단의 불법 조업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적 우위를 이용해 우리 함정을 포위하려는 중국 어선단의 전술에 한국 교관은 뱀의 머리를 자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휘선을 찾아 무력화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 전술에 따라 중국 지휘선을 납포했고 지휘체계가 무너지자 수백 척의 어선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날 이후 남대서양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어민들의 어획량은 300% 증가했고 파산 직전이었던 어촌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생계와 미래를 지킨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뒤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기지에 파견된 한국인 정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전투기들을 돌봤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짓과 눈빛으로 마치 자신의 자식에게 기술을 전수하듯 아르헨티나 정비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르헨티나 정비사들이 그들을 위해 바비큐 파티, 아사도를 열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한 아르헨티나 정비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한국인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정비사였습니다. 25 전쟁 때 미군 비행기를 고쳤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 아버지에게 미군 정비사들이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공군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우리는 친구니까요. 그날 이후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닌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마음의 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성공은 남미 전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칠레,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많은 국가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미국과 유럽 대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미국과 프랑스가 F-16과 라팔 전투기를 파격적인 조건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아르헨티나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까지 약속하는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방산 허브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타고니아의 작은 농장을 찾았습니다. 1973년 맨 처음 이곳에 정착했던 한국인 이민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당시 리오 가예고스의 공무원이 바로 제 아버지였다는 것을, 50년 전 아버지가 뿌렸던 신뢰의 씨앗이 오늘 저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하늘 위로 아르헨티나 공군과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함께 비행하며 두 나라의 우정을 그렸습니다. 50년 전 척박한 땅을 일구던 약속이 하늘을 함께 지키는 동맹으로 이어진 기적.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힘은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